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다면, 자,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이 관계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입 기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관계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면접 기술이에요. 면접 기술. 자,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그 사회복지사 1과 클라이언트 1대1로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들이 전문적인 원조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딱 만나면 제일 먼저 기술을 발휘해야 될 것이 관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개의, 통수, 비잡이, 관계의 7대 원칙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 시간에 우리 관계 기술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면접이에요. 면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대화를 나눌 때, 면접을 할 때 기술, 이 면접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면접 기술이라 하면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내담자는 클라이언트를 얘기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면접 기술이에요. 즉 상담자, 즉 사회복지사가 내담자, 즉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지니고 있어야 할 의사소통 기술이 면접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기술이 첫 단추라면 그 두 번째 단계의 단추는 면접 기술이에요. 이 상담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기술이 뭐냐면 경청 기술이에요. 경청 기술. 이 경청 기술. 자, 경청 기술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경청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이용자, 클라이언트의 말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경청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이 경청 기술도 핵심적인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청,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말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것, 이것을 경청이다. 이 경청을 잘하는 기술, 이것이 경청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약 기술이에요. 요약 기술. 이 요약 기술은요, 지금까지 이용자가 한 말의 내용과 그 속에 담겨져 전해진 감정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약하는 기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동기강화 모델에서도 그 요약하기에 대해서 배웠죠. 요약하는 거. 이 요약하는 거 이게 경청 기술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두서 없이 그냥 중언부언. 클라이언트가 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는 그것을 잘 경청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한 말과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면접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면접 기술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해석 기술입니다. 해석 기술. 이 해석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해석 기술이라고 해요.
요약은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요약 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해석 기술은 그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약과 해석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해석 기술도 경청을 잘하면 이 해석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 기술도 우리 면접 기술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명료화 기술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명료화 기술인데요. 명료화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쉽도보다 유사한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기술, 해석 기술, 명료화 기술 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명료화 기술은 이해하기 쉽도록 유사한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명료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면접 기술 다섯 번째는요, 초점 유지 기술이에요. 이 초점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포커스라고 했는데, 초점 유지 기술은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자, 우리 면접 기술 중에 여섯 번째는요, 탐색 기술이에요. 탐색한다. 그러죠? 탐구하는 거예요. 자, 탐색 기술은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혹은 특정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자 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탐색한다. 이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탐색하는 거예요. 특히 의사소통 과정에서 종종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때 활용을 해요. 어떻게 보면 초점 유지 기술과 병행해서 탐색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지 못하도록 어떤 초점을 유지하는 초점 유지 기술을 발휘하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 한번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뭐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고민하는 문제 중에서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탐색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면접을 할 때 이런 경청 기술도 필요하고 요약 기술도 필요하고 해석 기술도 필요하고 명료화 기술도 필요하고 초점 유지 기술도 필요하지만 이 탐색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접 기술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분위기 조성 기술이에요. 분위기 조성 기술. 분위기 조성 기술은 면접을 위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기술을 분위기 조성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분위기 조성의 중요한 요건은 어떤 공감, 진심, 온화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회복지사가 막 화가 나 있고요. 막 그냥 협박을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책상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안 되겠죠? 어떤 그냥 어둠도 침침하게 이렇게 하고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접실이 준비가 되지 않는 한에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이제 가구의 배치, 의자도 딱딱한 의자보다는 좀 푹신한 의자,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주변의 환경, 또 조명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사회복지사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 공감, 어떤 진실됨, 온화함 이런 것들도 다 분위기 조성 기술의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요. 이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입 기술에서 세 번째입니다.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의사소통 기술. 이
면접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은 뭐 비슷한 또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면접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은 좀 달라요. 자, 의사소통 서로 소통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또 답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기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두 번째는 언어적 의사소통.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 이 과목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에는 이렇게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활발할까요? 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활발할까요? 중요할까요? 여러분 배우셨죠? 언어적 의사소통보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훨씬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표정이 있죠, 표정. 얼굴의 표정을 딱 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건지, 행복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슬픈 사람인지, 얼굴 표정만 딱 봐도 벌써 의사소통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것이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표정. 얼굴의 표정.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그러면 그 사람, 기쁜 사람이 눈물을 흘릴까요? 물론 기뻐서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눈물이 흐르는 거 보면 슬픈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느끼죠.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럼 지금 분노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기술에 있어서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사회복지사가 의사소통 기술을 잘 발휘를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그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 수단을 잘 간파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선이 있어요, 시선.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데를 바라본다. 사회복지사를 정면으로 딱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바닥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딴 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시선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이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정이나 시선, 또 태도나 자세, 이런 걸 딱 보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의 어떤 대화를, 답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그 개념, 의미를 잘 이렇게 간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언어적 의사소통. 이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언어,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언어적 의사소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촉진 기술이 있습니다. 촉진 기술. 이 촉진 기술은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끄떡임. 끄떡. 그렇군요. 이거죠. 맞장구. 그랬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적절한 질문. 이런 것들이 촉진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게 잘 대화를 못해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말문이 막혀요. 그러면 그 말문을 열어주고 또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대표적인 게 끄떡.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아요. 아유, 그때 참 힘들었겠어요. 이게 맞장구 쳐주는 거.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문제라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이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촉진 기술을 발휘를 해야 돼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촉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청 기술, 아까 얘기를 했죠. 면접 기술에서 경청 기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청 기술은 의사소통의 기본은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청취 활동을 경청 기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경청 기술과 촉진 기술도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경청도 하면서 촉진도 하고, 촉진하면서 경청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청취 활동을 경청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통상 경청 기술, 경청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청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듣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넣는 거죠. 잘 듣는 거 이상으로 상대방의 어떤 사고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청취 활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건데 때로는 침묵이 하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침묵. 말 안 하는 건 침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클라이언트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말을 멈추었을 때, 다시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언어적 의사소통의 하나의 기술이다. 자, 네 번째는요, 질문 기술이에요. 질문 기술. 질문 기술. 우리 해결 중심 모델에서 질문 기법에 대해서 배웠죠? 해결 중심 모델. 기억나시나요? 해결 중심의 모델의 기본적인 것은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해결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왜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 중심 모델은 문제가 발생되는 그 과정,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심을 둔 모델이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해결 중심 모델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 질문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죠. 예외 질문, 또 대처 질문, 뭐 기적 질문, 또 척도 질문, 이렇게 네 가지 질문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개방형 질문, 뭐 폐쇄형 질문,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법 중에서 이 질문 기술이 하나의 기술이에요. 이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경청 기술도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만 질문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질문도 잘해야 돼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질문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면접의 중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 기술에는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응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형태를 말하고, 반면에 폐쇄형 질문은요, 비교적 제한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의 형태를 폐쇄형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개방형 질문은요, 쉽게 말하면 주관식 질문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어떤 메뉴를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요, 오늘 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저는 동태찌개를 먹었어요. 뭐, 저는 뭘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개방형 질문이에요. 이 폐쇄형 질문은 이런 거죠.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네,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이렇게 예, 아니요만 딱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이에요. 자유로운 대화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린 폐쇄형 질문보다는 이 개방형 질문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유롭게 응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 형태를 개방형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간접 질문이 있고 직접 질문이 있는데요. 직접 질문은 문장의 형태가 의문문이고요. 간접 질문은 서술문의 형태로 이루어져요. 간접 질문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질문을 받는다는 느낌을 덜 받으면서 질문 공세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이 간접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질문 말 그대로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너가 이렇게 잘못했지? 너가 이렇게 일을 벌렸지? 너가 이거 잘못한 거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직접 질문이고요. 간접 질문은 이거 누가 그랬을까? 은근히 직접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거 누가 그랬을까? 조금 전에 도착한 사람이 누구인데 누가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질문은 퀘션 마크가 붙지만 간접 질문은 퀘션 마크가 안 붙어요. 서술형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간접 질문과 직접 질문 요 기술을 잘 발휘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왜 질문이 있어요. 왜? 대부분 왜라는 질문은 면접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의 형태인데요. 우리가 통상 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부정적인 그런 질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그렇게 그런 잘못을 했죠?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죠? 이렇게 왜라는 질문은 마치 상대방을 추궁하는 듯한 그런 질문 방법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가급적으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형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간접 질문과 직접 질문, 또 왜라는 질문, 이 형태를 잘 아신다면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적절하게 때로는 개방형 질문으로, 때로는 폐쇄형 질문으로, 때로는 직접 질문으로, 때로는 간접 질문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입 기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관계 기술 했어요. 두 번째 면접 기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했고요. 자, 네 번째는 관찰 기술이에요. 관찰 기술. 이 관찰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법인데요. 이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어떤 시선, 그 태도, 자세, 이것들이 다 관찰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찰 기술도 우리 사회복지사가 개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신체적 상황이에요. 그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상황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클라이언트의 신체적 상황에 대한 관찰은 신체 기능의 이상이나 장애 정도에 주의하여 언어 기능, 시각, 청각, 운동 능력 등의 주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지 시각장애인지 등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의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할 때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잘 들을 수가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잘 듣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신체적인 상황을 잘 관찰을 할 때 원만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1대1의 면접을 할 때, 개입을 할 때 충분히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용자의 타인과의 관계 양상이에요. 그 클라이언트, 이용자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 양상을 관찰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씨나 태도, 매너, 예의, 표정 등을 관찰해서 클라이언트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요. 클라이언트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생활과 문제 상황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는 계속적으로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필요에 따라서 문제나 상황 속에 들어가 관찰을 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관찰은 문제 상황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 어려움 정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협력관계 등에 중점을 둬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생활이나 문제 상황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관찰을.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생활 환경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생활 장소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 관심을 두고 관찰을 해야 돼요. 이 사회복지사는 이 관찰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신체에 대한 관찰, 또 타인과의 관계, 또 관찰, 또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관찰, 또 클라이언트의 생활 환경에 대한 관찰, 이런 관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입 기술인데요. 기타 개입 기술로서 계약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약 기술. 계약이라는 것은 이용자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각자의 역할, 책임, 기대 및 수행할 업무의 목적을 공식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계약이거든요. 계약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계약한다 그러면은 구두 계약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계약을 하는 거. 또 서면 계약이 있어요. 문서로 만드는 계약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아니고 문서로도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잘 해야 돼요. 계약을 잘못하면 나중에 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재작성될 수 있음을 표기하는 것도 좋고요.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게는 계약서가 하나의 사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이용자의 반응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촉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서면으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뭐 돈 거래가 오고 하는 그런 관계라면은 서면으로 이렇게 계약을 남겨야 되겠죠. 이런 계약을 잘 불협화음 없이 잘 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계약 기술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져야 될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지 기술이 있어요. 지지 기술. 지지하는 거. 지지해준다. 뭐 응원한다. 뭐 격려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이나 내적 강점이나 반응 방식이나 혹은 의사결정 사항이나 행동, 그리고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면을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지 기술에는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요, 뭐 격려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재보증해주는 그 기술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해준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응원해주겠습니다. 지지해주겠습니다. 아, 참 잘하셨네요. 격려해주고요. 또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하셨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참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지 기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제공 기술이에요. 이 정보 제공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의사결정이나 가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천의 효과와 업무량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기술을 사용을 해요. 이 정보 기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그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것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요, 조언 기술이에요. 우리가 조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언은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것을 추천하거나 제안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의미해요. 조언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추천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을 조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언 기술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조언 기술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충고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뭐 어떤 거 좋은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좀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제안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조언 기술을 발휘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조언을 할 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신중하게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언 기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명 기술이에요. 설명 기술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잘못 활용되기가 쉬워요. 설명 기술은 이용자에게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상황을 해석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명을 쭉 너무 늘어지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또 클라이언트한테 지루하게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또 너무 함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설명 기술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재구성 기술이에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에요. 이는 인지행동 접근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지 및 사고 과정과 행동의 변화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장점은 문제 상황이나 행동을 보다 긍정적이면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행동 모델에서 인지 재구조화라는 그 기술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인지 또는 인지의 오류를 부정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곱 번째 환기 기술이에요. 환기시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우리가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의사 진행의 방향을 환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억압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 증오, 슬픔, 죄의식, 불안 등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표출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기술이 이 환기 기술이에요.
그래서 슬픈 사람 있잖아요. 막 슬퍼요. 그러면 실컷 울게 만들어, 실컷 울게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이제 후련해지는, 이것이 이제 환기 기술이죠. 분노, 막 분노가 막 폭발해요. 그러면 막 그냥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거예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욕도 하고 뭐 불평문단 다 하게끔 해서 그냥 이 분노를 다 불출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분노가 가라앉게 하는 거, 이것을 환기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째, 도전과 직면 기술이에요. 도전과 직면 기술. 사회복지사는 종종 이용자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직면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용자에게 보이는 불일치나 왜곡, 문제의 부인, 비합리성 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반응을 먼저 인식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고요. 나아가서 이러한 자신의 반응이 전문적 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문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직면한다, 직면기술, 도전한다, 뭐 직면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아까 취한 태도하고 지금 취한 태도하고 달라요. 어떤 불일치, 어떤 문제의 왜곡, 또 어떤 문제를 부인했다가 지금은 또 긍정을 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맞는 거냐,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그 인식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인식할 수 있도록 직면, 맞닥뜨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과 직면 기술, 때로는 이럴 때 클라이언트의 보이지 않는 불일치나 왜곡, 문제의 부인, 비합리성을 대할 때 사회복지사가 취할 수 있는 기술이 도전과 직면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자기주장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자신의 사고, 감정, 원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또 의견 등을 단호하게 요구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때로는 그 클라이언트 중에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의견,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표현, 감정 표현,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자기주장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 대상,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받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